저희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인제 어 토론을 우리가 인제 계획을 해서 아이들과 수업은 하지만 이제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정해진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제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제 문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인제 답답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벌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은지,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는 혹은 경험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해 보고 계신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 나눠 보려고 하는 건데, 음 토론을 네.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선생님은 토론이 뭐 요런 쪽으로 좀 흘러가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아닌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이제 그런 문제 상황을 어떻게 이제 좀 해 대처해야 되느냐, 요런 얘기. 그다음에 인제 입을 꼭 다물고 인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거 관련해서 좀 이제 알고 계신 것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침묵하는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네. 별도로 보고 앞에 두 개가 더 '이거는 좀 별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음. 살짝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침묵하는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건 그 토론 그 상황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침묵하는 애들이 침묵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토론 시에 침묵하는 경우가 없게 하려면 애시당초 토론 교육을 수업을 정했을 때 아이들이 말할 거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본 토론에 앞서서 사전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것들을 음. 했다고 치고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은 발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싫어하는 아이들이 학급에서 '어떻게 발표 훈련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네네. 그 그래서 말씀도 맞죠. '앞전에 네. 말씀하신 상황과 이 마지막 거는 별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뒤에 살짝 사이에 했어요. 살짝 끊어 놓긴 했어요. 약간 다른 아 질문이기는 네. 해서. 네. 맞아요. 어쨌든 토론은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말을 안 하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평상시에는 말을 잘 하다가도 뭐 이게 주제의 문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말을 안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인제 우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아예 말을 잘 안 하는, 발표를 겁내하고 주저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겸사겸사 나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바빠서 그런 지도를 쪼끔 소홀히 했더니, 예,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쪼금 문제점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특히 인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여학생 쪽, 남학생들은 음. 굉장히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더 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 반면에, 여자 친구들은 시키면 겨우 하는 약간 그런, 음. 어쨌든 시켜서 말하면 다행이긴 하죠. 하긴 한데 그래도 쪼금 더 어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쪼끔 올해 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인제 쪼끔 순서를 쪼끔 살짝 바꿔서 네. 해 본다면 네네. 첫 번째, 교사가 예상치 못했던 발언과 네. 또 토론의 흐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가 하는 것도 쪼끔은 결이 다른 거라서 네. 따로따로 아. 짚으면 더 좀 네. 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인제 이 생각을 인제 요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이제 토론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네. 먼저 논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뭐 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었고, 첫 번째 그렇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작은 뒤틀림이 있었을 때 교사가 방관을 했고,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저쪽으로 가버린 상태이고, 자, 그렇더라도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논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것이 이제 교사의 어떤 강한 의지고, 그럴 필요가 또 애들이 3,000%로 빠졌다 그래서 마냥 또 나쁜 거는 또 아니거든요. 또 그것이 또 의미를 갖출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하고 나중에는 얘기는 해줘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걸 논의하는데 일로 가서 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의미는 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의를 줘야 되겠지만, 안 돼. 이거는 그냥 원래 우리 논제를 풀어야지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가 강력하다면, 그 논제의 흐름을, 야, 이건 이렇게 되는데 왜 니네 저기가 있어? 일로 와야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또 디딤돌을 놓아서 오는 것이 가장 부드럽겠죠. 네. 음, 그 길이 아니라 이쪽 길이란 말이야 하고 글로 가던 걸 확 끌어다가 여기다 갑자기 갔다가 공중 투하시키면은 애들은 진짜 나는 어디 여긴 누구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펼쳐놓은 무대에 나는 그냥 꼭두각시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잘못 뻗어나갔다 할지라도 그 넝쿨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작은 질문들을 놓아서 그 디딤돌을 딛고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그 문제는 또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애들이 토론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토론 함께 묻고 따져보는 것으로서 새롭게 내가 생각을 차리는 것에 의미를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가치를 계속 가질 수 있고 근데 그런 거가 확 허물어뜨리면 애들은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그리고 교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그 학생한테 좀 더 탐구를 시키면 그 애가 이거를 방해하려고 한 건지 정말 잘못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해서 글로 간 건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 동의하니? 또는 질문할 거 있니? 이런 식으로 또 풀어나가도 되지 그게 뭐 크게 당황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걔가 방해할 목적이라면 왜 방해를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되는 거고. 어.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런 걸로 그냥 대충 풀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태가 있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제 경우는 아이들이 약간 그 준비가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 돼 있을수록 준비가 잘 안 돼 있을수록 엉뚱한 이야기로 갈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한 생각의 기회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즉흥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그때 아이들의 흥미나 뭐 관심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가다 보니까 본 주제보단 그 당시 아이들이 혹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확 몰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주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아이들이랑 질문 단계에서부터 아주 촘촘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생각도 글로 써서 준비가 이미 한번 되어 있고, 그거를 또 제가 한번 봐주고,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토론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주제에서 확 벗어나는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즉흥성이 강한 거를 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어, 미리 이렇게 촘촘하게 준비를 한 거는 그거대로 이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어, 약간 재미? 예, 흥미? 이런 게 약간은 떨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다 관심이 글로 딱 몰린 뭔가의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아이들의 반응이 뜨겁고 아이들의 생각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쏟아내서 본래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시 그 끄집어냈던 것들을 본래의 주제하고 하나하나 이제 연결시켜가는 작업을 그 뒤에 잘만 해주면 오히려 준비했던 토론보다 더 재밌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논제가 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 음, 논제가 뭐냐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맞아요. 논제가 네. 너무 얕아가지고 아이들이 별 얘기할 거리가 없거나 또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생각을 막 깊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아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그런 쉬운 주제들은 상대 쪽이나 우리 쪽이나 예를 들어서 찬반 토론 같은 거 할 때는 서로 각자 좀 뭔가 변주 올리는 얘기만 하고 끝나게 돼서 오히려 말할 거리가 없어서 금방 시시한 느낌이 들면서 끝날 때가 저는 좀 여러 번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약간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야기랑 돌아가는 거긴 한데 음 음, 같이 토론 주제를 찾아서 얘기해 보고 질문을 찾아보고 거기서 이렇게 막 해서 결정했는데 진짜 너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시하게 끝나 버려서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던 그런 음. 순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한 얘기는 논제를 정할 때에 그 다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기에 적합한 그 논제인가 질문인가 하는 거를 따지는 거는 사실은 논제 정하는 데서 다 끝나야 되는 거고 토론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할 때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하죠. 또는 너무 싱겁게 끝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덧붙여서 그쪽으로 확 빨려드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논제를 잘 만드는 거가 일단 토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탐구해야 될 거리가 뭐냐 이게 정말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리고 이거 뭐라고 그럴까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하고 다듬어 버리면 정작 아이들이 토론할 때 흥미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도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찾아서 정리하는 그것도 좀 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흔히 만드는 질문 중에 왜를 앞에다 붙일 때와 중간에 붙일 때 매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음, 물어본 거지. 이 왜가 여기에 붙어야 되냐. 오늘 그 철사코끼리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어. 질문이 왜 삼촌 그 삼촌 있잖아요. 삼촌이 그 종을 만들어 줬잖아요. 삼촌은 왜 대대게 종을 만들어 주었을까? 이거예요. 그게 뽑혔어요. 모든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걸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왜가 삼촌은 왜 대대게 이걸 만들어 줬을까요? 아니면 삼촌은 왜 대대게 그러니까 삼촌은 대대게 왜 종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둘 중에 어느 거야? 그랬더니 또 많은 아이들이 두 번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촌은 대대게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종을 만들어줬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를 맨 앞에다 붙이는 경우, 주어 앞에다 붙이는 경우,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경우가 다 그 중요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면 아이들도 질문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왜를 이제 제대로 붙이겠죠. 근데 네. 선생님 저는 음. 저조차도 그게 앞에 있을 때와 중간에 있을 때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데요. 거의 그러면 그냥 한번 봅시다. 네네. 왜 삼촌은 대대게 종을 만들어 줬을까? 삼촌이 대대게 종을 만들어준 이 전체에 대한 왜예요. 네네. 됐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삼촌은 왜 대색의 대시라는 아이한테 종을 만들어 줬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거를 할 수 있는데 대에게 종을 만들어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질문은 따져보니까 삼촌은 대에게 왜 종을 만들어줬냐? 종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왜가 붙는 데 따라서 구실이 다 다른 거죠. 탐구가 당연히 달라지고. 근데 그거를 이 앞에다 붙여놓고 종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어떤 애들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애들은 종으로 가고 어떤 애는 대헷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집중을 하니까 막 중구난방 막 이렇게 갈래가 막 여러 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를 붙일 때 잘 붙여야 돼요. 네가 뭐에 대한 왜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네. 그거는 확실히 다르죠.
엄청 미묘한 차이 같은데, 아니, 정말.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차이죠. 그 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왜 하필 삼촌이 그걸 만들었냐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왜 종을 만들었냐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왜 하필이면 음. 그 대대시라는 그쪽 아이에게 뭘 만들어줬냐 이렇게 질문의 포인트가 그렇죠.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예, 바뀌죠.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질문의 방향이 바뀌죠. 네네. 네, 네. 바뀌죠. 많이 바뀌죠. 예전에 그러니까 저 뭐 그 책 읽을 때 제목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런 포인트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되게 많이 바뀌는 거 봤는데 예를 들면 서찰을 전하는 아이라는 제목이 있으면 왜 하필 서찰일까에 포인트를 맞춰서 애들이랑 얘기하면 서찰이라는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왜 하필 그 서찰이지? 이렇게 서찰의 뜻도 찾아보고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전하는 애 포인트를 두면 그래 그러게 이걸 왜 전했지? 해서 무엇 때문에 전하게 됐을까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하게 되고 예, 맨 당연히 뒤에 또 다르죠. 이제 아이에다 포인트를 두면 아니면 뭐 어른이 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전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아이가 전했지? 해서 거기에 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어디에다가 하고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예, 왜가 어디에 붙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러네요. 주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게 앞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가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설명해 볼래? 이렇게 원하는 아이를 시켜서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풀고 있는지를 보면 아, 우리 애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리고 교사가 함께 다듬었지만 자기네들의 말로 이렇게 풀었을 때 어떤 아이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리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돼? 이것도 모르는데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라고 방 안에서 다 한 다음에 자, 이제 나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매우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택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 주된 생각의 포인트를 다르게 잡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약간 중구난방처럼 뭔가 하나로 딱 모이지 않는 느낌을 주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 잘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건 어디인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잘해서 잡아 나가면 아이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화할 때. 그러니까 교사가 그런 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여러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조차 교사가 사실 알고 있어야 그런 논제가 잡혔을 때 아이들에게 한 번 더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고 그래야 집중으로 토론할 수 있는데 저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 별 생각 없이 열어놔 버리면 진짜 토론이 중구난방되기가 쉬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 하더라도 왜 삼촌이 대에게 종을 만들어 주었나? 그러면은 삼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고, 삼촌은 왜 대에게 종을 만들어 주냐? 음. 대 말고 다른 아이한테도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삼촌은 음. 대에게 왜 종을 만들어 주냐? 다른 거 아니고 왜 종이냐? 이제 이렇게 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의 의미를 탐구하고 대시한테 종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대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고 삼촌이 음. 한 그 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전혀 다르죠. 근데 음. 아무거나 이제 애들이 원했다고 해놓고는 애들은 해석을 각각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쵸. 했다, 각자 저것도 했다. 이해하는 그러면 방향이 이제 다르니까. 이제 갈래를 잡아야죠. 삼촌에게 음. 초점 맞추네. 대에게 초점 맞추네. 음. 종에게 초점을 맞추네. 그러면 너무 음.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지금 토론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떻게 다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얘기는 토론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원인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게 좀 갈래가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편집할 때 요거는 좀 갈래가 그러겠네요. 네. 지금 잘 네. 말씀해 주시면 이제 진아 쌤이 듣고 그렇게 또 편집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늘 그냥 다른 수업에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오개념, 어떤 난개념에 접하게 될까 또는
이제 이것을 할 때에 요런 발문이 나올 때 이런 거를 해주면 좋겠다까지도 선생님이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그 철사꽃길이를 하면서, 거기에 그, 뭐가 나왔지? 그러니까 뭐가 나왔을 때, 코끼리의 그 상아 있잖아요. 상아. 네네. 상아가 이제, 애들이 오늘 그림을 참 잘 봤어요. 어느 날 얌얌이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살았고 죽었다가 이제 두 번째 쪽인가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쪽에 철사꽃길을 이제 만들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질문이 그랬어요. 왜 갑자기 코끼리가 죽었냐? 그 책 넘기자마자 코끼리가 죽었다라고 하니 왜 죽었냐? 이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질문을 막 만들고 있는데 어떤 애가 자기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왜 앞에는 이렇게 그 코끼리한테 이렇게 하얀 게 이게 상아를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에는 없느냐? 이 그림에서는 왜 그게 없느냐? 그래서 음, 너네는 그림을 정말 잘 봤다. 이제 그러면은 방금 저기 누구가 질문한 거랑 이거랑 연결하면 이 문제는 바로 풀릴 수 있어. 근데 이 하얀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애가 막 알뜰말뜰 자, 시옷하고 이응으로 시작했더니 애들이 상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상아가 뭐야? 그랬더니 뭐 뿔이래요. 그래서 뿔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어금니가 이렇게 변해서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화된 거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왜 얘가 죽었을까? 이제 그랬더니 뭐 치과에 가서 뭐 마취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것 없이 이제 빼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게 밀렵꾼이구나.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막 인상이 막 어두워졌어. 밝게 보다가 얼굴이 막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그 밀렵꾼에 대해서 그 얼마나 아팠을까. 그 코끼리가 피를 흘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버둥대면 못 빼니까 죽여서 뺄 수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거가 된 거지. 그래서 오늘 애들이 토론을 참 진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건 좀 지금 저기 권진아 선생님이 다 잘라야 되는데 마지막 끝부분에서 어떤 애가 책을 내가 그전에도 가드를 올리고를 읽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가드를 올리고 해서, 끝끝내 이제 7.8기에서 결국은 끝까지 도전을 해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끝났다. 우리한테 희망을 줬다. 그래서 이 책도 아마 그렇게 끝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풀어가서 두 책을 연결을 해서 작가를 오, 바라보면서 와, 니네들은 내가 참 보람을 느낀다. 책을 열심히 읽혀준 보람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대단하네요. 작가의 성향까지 다 네. 파악해가지고 아이들이 예상을. 음. 그리고 예. 오늘 질문이 5개가 나왔는데 이 질문 5개를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질문은 물론 대에게 삼촌은 왜 대에게 종을 만들어 주었나로 정했지만 애들이 낸 질문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질문은 그대로 우리가 따져볼 거야.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걸 좀 순서대로 해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순서를 쫙 잡더라고요. 그래서 대시 4번째였어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음. 그리고 이걸 다 차곡차곡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 따진 거예요. 오늘 나온 질문들.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으로 가는 경우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나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사의 이제 부족.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하신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어떻게 뭔가 질문들을 다루어 주시고 아이들의 내놓는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놓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잖아요. 부성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교사 눈에 안 보이고 부족하면은 그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또 보면은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막 내공 수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공이라 하면 우리가 네.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해봐서 네.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면서 이게 왜 안 될지를 계속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가운데 내공이 쌓이는 거지. 그렇죠.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본다?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인데 네. 근데 나도 참 그렇고. 많은 경우에 이제 질문이 들어올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안 된다고